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식사 한 끼가 하루 종일 여러분의 혈당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왜 아침을 거르는데도 점심 이후 혈당이 치솟는지, 왜 같은 양을 먹는데도 어떤 날은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지, 왜 꾸준히 약을 드시는데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저는 조윤재입니다. 30년간 혈당과 식습관이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박사로서 수많은 분들의 식단을 관찰하고 개선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만난 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점이 있어요. 아침 식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아침 식단의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혈당을 흔드는 위험한 아침 습관 5가지와 혈당을 안정시키는 보물 같은 음식들까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어려운 요리법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식탁에서 조금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지혜들이에요. 혈당 관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좋다는 방법들을 시도해도 효과를 못 보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해결책까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평소 아침 식사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오랫동안 함께 연구해온 지인분 중에 67세 박영호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계속해서 공복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검사할 때마다 110, 115, 120 이런 식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걸 보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박영호님의 아침 식사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은 대충 죽 한 그릇이나 식빵 2조각으로 때우시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가끔은 아예 건너뛰고 커피 한 잔으로 점심까지 버티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 후에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아침 식단에서 단백질과 통곡물을 의식적으로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계란 2개와 두부 1토막을 꼭 포함시키고 흰죽 대신 오트밀에 계피를 살짝 뿌려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3개월 후부터 나타났어요. 점심 후 혈당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고 6개월 후에는 공복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담당 선생님께서 약의 용량을 줄여도 된다고 하셨을 정도였어요.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아침 식사의 구성과 순서를 바꾼 덕분이었습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박영호님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혈당 안정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을 흔들고 있는 위험한 아침 식사 습관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혈당을 흔드는 아침 식사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은 혈당을 요동치게 만드는 주범일 수 있거든요. 먼저 흰빵과 떡 위주의 식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토스트나 팥빙수 떡, 인절미 같은 것들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음식들의 문제는 단순 탄수화물이 너무 빠르게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설탕 덩어리를 바로 혈관에 주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흰빵 중심의 아침 식단을 드신 그룹이 통곡물 중심 그룹보다 평균 혈당 변동폭이 20%나 더 컸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몸에서 느끼는 증상으로도 나타난답니다.
제가 상담한 72세 김정희님은 매일 아침 토스트 2조각으로 식사를 대신하셨는데 점심 이후부터는 항상 졸음이 쏟아지고 갈증을 심하게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토스트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고 계란을 함께 드시기 시작하니까 이런 증상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흰빵 대신 통밀빵을 떡 대신 귀리나 잡곡밥으로 교체해 보세요. 다만 갑자기 전체를 바꾸기보다는 절반만 교체하면서 입맛에 적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로 어떤 탄수화물을 주로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아침을 거르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까? 바쁘거나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건너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점심때 혈당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을 건너뛴 그룹이 규칙적으로 아침을 드신 그룹보다 하루 평균 혈당이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이는 우리 몸이 생체 리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밤사이 긴 공복 후에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당황하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69세 이재훈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거르시고 점심에 한 번에 많이 드시는 패턴이었는데 식후 혈당이 180까지 치솟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아침에 단백질과 채소를 포함한 식사를 챙기기 시작하니까 점심 후 혈당이 13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적더라도 꼭 아침 식사를 챙기세요. 특히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다만 커피만 마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위를 자극해서 오히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혹시 아침을 거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단백질 부족 문제입니다. 아침에 탄수화물만 드시고 단백질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단백 아침 식단을 드신 분들이 점심과 저녁 혈당까지도 낮게 유지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아침의 단백질이 하루 종일 혈당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65세 박미숙님은 평소 아침에 죽이나 토스트만 드시다가 계란 2개를 추가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점심 후 혈당이 기존 150에서 130으로 무려 20 이상 떨어진 거예요. 단백질 하나만 추가했는데도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난 거죠. 계란, 두부, 콩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아침 식단에 꼭 포함시키세요. 다만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단백질을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먹는 순서를 무시한 식사법입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어떤 순서로 드시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져요. 대부분의 분들이 밥부터 드시고 반찬을 드시는데 이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연구소의 실험 결과를 보면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신 그룹이 평상시처럼 드신 그룹보다 혈당 상승이 30%나 완화되었어요. 이는 채소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71세 윤석호님은 평소 아침에 밥부터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김치나 나물 같은 반찬부터 드시는 습관으로 바꾸셨어요. 6개월 후 공복 혈당이 125에서 105로 낮아진 것은 물론이고 당화 혈색소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채소 반찬부터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순서로 바꿔보세요. 다만 김치나 나물을 너무 짜게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순서로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뜨거운 밥만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이 맛있긴 하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전날 밥을 식혀서 드시는 게 더 유리해요. 찬밥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생기는데 이게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주 식품과학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시킨 밥이 갓 지은 밥보다 혈당 반응을 15%나 완화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밥이 식으면서 전분의 구조가 바뀌어 소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68세 오은자님은 매번 갓 지은 밥만 드시다가 전날 지은 현미밥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데워서 드시는 방법으로 바꾸셨어요. 3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7.1에서 6.8로 떨어져서 담당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전날 저녁에 미리 지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아침에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보관 기간은 23일 이내로 제한하시고 데울 때는 충분히 가열해서 드세요. 혹시 여러분도 갓 지은 밥만 고집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 습관만 바꿔도 아침 식사 후 혈당이 훨씬 안정될 거예요. 이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특별히 도움이 되는 보물 같은 음식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아침 식단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면서 동시에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계피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어요.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인슐린 작용을 돕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천연 혈당 조절제입니다. 계피 안에 있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포도당 대사를 개선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거든요. 아침에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를 조금 넣어서 마시거나 두유나 오트밀에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계피를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계피는 하루에 2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특히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과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계피를 어떤 음식에 활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는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늦춰서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줘요. 특히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에 희석한 사과 식초를 마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 정도를 넣어서 음료처럼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원액 그대로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해요.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양을 줄이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사과 식초를 드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시중에 파는 인스턴트 오트밀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피하시고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 같은 가공도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오트밀죽으로 끓여 드시거나 오버나이트 오트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고 잡곡밥에 귀리를 섞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침에 오트밀을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네 번째는 식사 순서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것이 혈당 반응을 가장 낮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팁이 아니라 소화생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벽을 코팅해서 다음에 들어오는 영양소들이 흡수 속도를 조절해 주거든요. 아침에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이나 빵을 드시면 됩니다. 다만 나물이나 샐러드를 지나치게 짜게 만들지는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순서로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에 맞춰서 호르몬 분비가 조절되는데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인슐린 분비 패턴도 흐트러져요. 일정한 시간대에 식사하시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집니다. 아침은 7시에서 9시 사이,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은 5시에서 6시 사이에 드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스마트폰에 식사 알람을 맞춰 두시고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 농도가 진해져서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는 밤사이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니까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두 잔을 마시시고 식사 중에도 조금씩 물을 드세요. 다만 식사 직후에 찬물을 많이 드시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커피나 차도 좋지만 설탕이나 시럽은 넣지 마세요. 7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 아침에 급하게 서둘러서 식사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드시면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시간에 여유를 두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식사 전에 깊게 숨을 몇 번 쉬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을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으로 여기시면 혈당 관리에도 훨씬 좋아요. 이렇게 7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아침 식사 하나로 하루 전체 혈당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식단이 하루 종일 혈당을 어떻게 좌우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아침 식사 습관 때문이었다는 걸 아셨을 텐데요. 흰빵, 떡, 죽만으로 때우는 습관, 아침을 아예 거르는 습관, 단백질 없이 탄수화물만 드시는 습관, 먹는 순서를 무시하는 습관, 그리고 갓 지은 밥만 고집하는 습관, 이 5가지가 바로 여러분이 혈당을 흔들어 놓는 주범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계피, 사과 식초, 오트밀 같은 검증된 식품들과 올바른 식사 순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시면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들이에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잘못된 아침 식사를 계속하시면 약에만 의존하게 되고 혈당 변동폭이 커져서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점심과 저녁 식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하루 종일 혈당이 불안정해져요. 하지만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시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고 혈당 변동폭도 줄어들어서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특히 점심 후에 졸리거나 갈증을 느끼는 증상들도 많이 개선되죠. 앞서 말씀드린 박영호님이나 김정희님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부터 식사 순서만 바꿔보세요. 평소에 밥부터 드시던 습관을 멈추시고 김치나 나물 같은 채소 반찬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일주일 안에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점심 후에 느끼셨던 피로감이나 졸음이 줄어들고 오후에 집중력도 더 좋아지실 거예요.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식후 2시간 수치를 재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식사 순서만 바꾸시고 내일은 계피를 추가해 보시고 모레는 사과 식초를 시도해 보시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혈당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실수하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에게 꼭 맞는 저녁 식사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하고 어떤 음식들을 챙겨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잠들기 전 몇 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야 하는지, 야식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까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계피, 사과 식초, 오트밀 중에 혹시 이미 드시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또 아침 식사 챙기실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